제작진도 격리병동 촬영에 앞서 방호복을 꼼꼼히 챙겨 입습니다. 네, 지금 방호복 입었는데요. 숨이 안 쉬어집니다. 간호사님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제작진 등에 눈에 띄는 글씨. 안녕하세요. 저는 시루 스튜디오의 김시영이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영상 제작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2월 달에 대구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어요.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 모든 기관과 모든 기업들이 정지를 하였고요. 그래서 일이 없어서 그동안 모은 적금들을 야금야금 깎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방송국 측에서 이제 취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인원을 못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지원을 하여서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대구에 터졌을 때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복지공단병원, 그 다음에 보훈병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병원들을 촬영을 하였어요. 사례가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유튜브 컨텐츠로 보여드리는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방송사에서 촬영을 한다 했을 때 하필 그때 동산병원에서 의료진 간염이 나오는 바람에 외부인들이 격리병동에 들어간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거절을 하려 했는데 촬영자로 이미 경험이 있는 김시영 씨가 들어온다 해서 병원에서 허가를 해줬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7일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에서 촬영을 시작하였고요. 먼저 그 전날에 낮에 가서 사전 미팅 그리고 체크를 하고 밤 8시 30분에 병원에 도착하여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열나면서 도착하게. 네, 하시면 됩니다. 왜 또 나와요? 정상입니다. 37.6도 정도까지 정상입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낮에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이트 근무라 하죠. 밤 근무에 간호사들의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촬영하기 위하여서 움직였고요. 아무래도 밤 촬영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9시에 간호사님들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빨리 도착해서 장비 풀고 의료진들이 출근하는 모습들을 찍었고요. 오후 9시가 되니까 야간 근무자들이 모두 정해진 위치에 다 모여서 인수인계를 받고 있었어요. 오후 근무 파트와 그리고 야간 근무 파트가 이제 이 환자는 이렇고 이 환자는 저러니까 여기에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떤 걸 처방해야 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했고요. 대구 보훈병원 같은 경우에는 양로원에서 나오신 감염자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더욱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방호복을 입고 준비를 해서 오후 10시에 격리병동으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당시에 격리병동 쪽으로 너무 많은 시선이 몰렸잖아요. 모든 사람들 시선이 병원에 몰려있다 보니까 방송국들도 너무 많이 취재하러 오고 너무 많이 찍고 가니까 환자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사실 어떤 한 환자분께서 항의를 하셨었습니다. 네? 뭘 촬영하시는 건데요? 이거 치료하시는 거 간호사들 찍고 있어요. 아니 종이 받았어요? 저희는 환자는 안 찍는다. 무조건 의료진만 찍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거의 한 30분 가까이 겨우겨우 이제 설득을 하여서 촬영을 계속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아무래도 병 걸린 게 죄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닌데 이렇게 격리되어 있으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예민하신 상태였고 만약에 그 기사 나갔다 하면 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제 보장 다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정시켜 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방호복을 착용하는데 방호복 중에서 흰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줄무늬가 없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방호복은 여기 이런 접합부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게 있어요. 검은색이나 파란색. 이 방호복이 정말 지독합니다. 줄무늬가 없는 방호복은 제가 여러 번 입었다 했잖아요. 좀 뭔가 그 바람이 통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덜 더웠었습니다. 그런데 줄무늬가 있는 방호복은 와 이거 진짜 그
꽉 방어를 해주는지 너무 덥더라고요. 와, 입자마자 5분 만에, 5분도 안 걸렸죠. 한 1분에서 2분 만에 땀이 쫙 쏟아지는 겁니다. 이 당시에 기온이 낮 기온 한 12도, 14도밖에 안 됐었고요. 그리고 밤 기온이 한 7도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더웠어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기가 9월 1일인데 지금 정말 덥잖아요. 다시 또 2차 유행이 오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와, 저는 지금 만약에 방호복 입어라 하면 저라면 도망갈 것 같아요. 와, 앞이 캄캄합니다. 정말 의료진 분들도 더우셔가지고 이렇게 박스를 뜯어서 그 박스로 이제 부채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버티셨고요. 저도 거기 들어가서 3시간 가까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버티기 위해서 부채질 하면서 안경 안에 습기가 많이 차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벗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버티다가 저랑 같이 들어갔던 초본 군무팀이 철수를 하게 돼서 그 팀과 같이 나왔었습니다. 방호복이라는 게 벗는데 훨씬 더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 방호복 전체에 일단은 균이 묻어 있다는 가정을 하고 절대로 손이 방호복에 닿지 않도록 이 옷을 뒤집어 가면서 이제 벗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예민했고 장비들을 소속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옷을 벗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온몸에 땀이 쫙 났었어요. 힘든 야간 시간, 거기다가 방호복으로 체력이 정말 그냥 쑥쑥 빠져요. 어떻게든 빨리 계속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5시쯤에 그냥 뻗어버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이제 보니까 1시간 반 있다가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 상황 따라 다른데 일단 저는 1시간 반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걸로. 예. 그 다음 투입자들이, 그러니까 저와 같이 들어갔던 그 투입자들이죠. 2시간 동안 쉬는데 한 1시간 반밖에 못 쉬어요. 왜냐하면 나와서 또 차트 정리를 하고 업무를 한 다음에 잠깐 1시간 정도 잠깐 뭐 먹을 거 먹든가 잠을 보충한다든가 해서 잠깐 쉰 다음에 다시 또 근무 투입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좀 키 크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신혼부부셨는데 남편분을 못 보시고 여기서 일을 하신다는 게 참 되게 마음 아팠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고요. 아침이 되어서 반 근무자들은 이제 퇴근 준비를 하시고 이제 인수인계를 하시는데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한 분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요양원에서 감염되어서 보훈병원으로 이송되신 분이었습니다. 입구에서 갑자기 관이 들어오는데 오늘 한 분께서 돌아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되게 마음이 아팠었어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유가족들이 마지막 모습을 못 본다는 거였어요. 시신 자체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통제된 인원,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진입이 가능하고요. 일가족들은 자기 가족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되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있었죠. 그때 장례식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답니다. 고인이 되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정말 성의를 다하여서 돌아가신 분들을 보내드렸지만 더욱더 외롭게 가시는 분인 만큼 더욱더 정성을 다하여서 보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가 굉장히 그냥 감기랑 뭐 비슷하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병원에서 선생님들께 들은 말들과 이후에 방송국에서 그 완치자들을 또 인터뷰를 하고 다녔었어요. 코로나 걸리기 전과 걸리기 후가 확연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체력적으로, 그리고 폐활량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로도 훨씬 빨리 느끼고요. 정말 이전으로 돌아가는 생활이 불가능하고 요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코로나는 정말 안 걸리는 게 최우선이고요. 코로나19가 정말 무서운 병인 게 환자가 기저질환자가 있을 경우에 폐 쪽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관지 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입원해서 정말 상태가 좋더래요. 이 환자는 그냥 무증상 환자로 그냥 조용히 있다 가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었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진대요. 물론 저도 못 봐서 어떻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시간 안에 이제 대처를 못하면 그대로 사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2시간이라는 게 보통은 병원 시스템이 일반적인 병원이 있고 그냥 보훈병원, 복지병원 같은 그런 아니면 대구의료원 같은 그런 곳들은 시설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중증 환자보다는 경증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동산병원 같은 큰 병원은 중증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증상 환자나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 있다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돼요. 그 이송하는 시간이 2시간을 넘기면 그대로 떠나시는 거죠. 코로나19가 정말 무서운 병이고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안 걸리는 게 최선이라는 거, 그것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시점에 있는데 다들 몸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